안녕하세요. 작가 박성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11개월 만에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를 제가 합격을 했는데요. 저만의 공부 비법을 한번 오늘은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시작할 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방법을 몰라서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야,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많이 망설이고 그러다가,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11개월 만에, 11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시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표가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남더라고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어디에서 배운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공부하려고 보니까 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혼자만 만들어내는 낸 방법이고요. 이 공부법을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건 저 공부법입니다. 떨오기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떨오기,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기적인 공부법이다. 떨오기 공부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떨오기. 제가 왜 이 공부법을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공개를 하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도전하려고 해도 사실은 두렵고 겁나고 그래서 도전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지금 공부를 하려고 뭐 공무원 공부가 됐든 자격증 공부가 됐든 예정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들 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법하고 또 이렇게 접목해야 될 것은 접목을 하고 또 맞지 않으면 많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 공부법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나는 지금, 망설여진다.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고 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공부법을 가르쳐 줬고요. 또 우리 주변에 좀 많이 가르쳐 줬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가르쳐 줘도요,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따라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합격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데 따라하지 않은 사람은요, 또,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공부법을 또 몸에 익숙해서 그대로 하는 분들도 또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 이 공부법이 꼭 맞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기적인 공부법이더라. 그래서 떨어기 공부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부법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과목이 5과목인데 실질적인 공부는 6과목을 해야 됩니다. 세법이 하나 또 이렇게 따로 과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6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각각의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거나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공부를 예정하고 계셨다든가 아니면 지금이 2019년 4월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넉넉 잡아 한 5달이 좀 더 남았단 말입니다.
5, 6, 7, 8, 9, 10. 한 6달 넘게 남았네요. 6개월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예, 좀 시간이 남겠는데요. 마지막에는. 예. 단기간에 나는 합격하고 싶다. 예,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비법을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기본서를 잘 골라야 됩니다. 제 공부법은요, 기본서하고 문제집하고 두 권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민법 기본서 한 권 하고 문제집 한 권 하고 이렇게 두 권이면 끝나지 그 외의 책은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외의 책들이 있으면 오히려 정신만 사나워요. 절대 저는 다른 책 안 봤습니다. 기본서하고 문제집, 막 핵심 요약집 또는 예,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예,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보려면요, 시간 낭비입니다. 첫 번째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본서는요, 시험 볼 때까지, 나하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일 책이 바로 이 기본서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를 이제 선정이 끝났다면 이제 책이 굉장히 두껍죠. 우리 이렇게 책을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 두꺼운 책 그대로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 책을 나누십시오. 저는 3권으로 나눴습니다. 과목당 좀 두꺼운 책은 3권으로 나누고요. 조금 얇은 책은 2권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걸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건 주택관리사였는데 이렇게 민법을 1권, 2권, 3권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갑자기 찾아보니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서 지금 다른 책이랑 같이 섞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은 3권으로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나누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물을 물병에다가 작은 물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물을 먹는 횟수도 많아지거든요. 책도 그렇습니다. 두꺼운 책 그대로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 아니 두꺼운 책 그대로 가지고 다니다 보면요, 내가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될 때 무거우니까 안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이 가볍게 이렇게 나눠지면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앉아서도 볼 수 있고 그냥 손쉽게 손이 가기 때문에 일단 책을 나누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책이 나누어진 또 출판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걸 사셔도 되고, 저는 그걸 안 사고 그냥 한 권으로 이렇게 한 권 돼 있는 걸로 사서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썼습니다. 일단 나누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시험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로 나누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평가라면 수업을 충실히 듣는 것까지는 맞지만, 절대평가라면 어떤 점수가 되면 합격이 되는 절대평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40점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하죠. 이렇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요, 이 한 권을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각 과목당 40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각 과목당 40문제인데 저는요, 과감하게 10문제 정도 부분은 버렸습니다. 아예 처음부터요, 이 기본서를 사면 제일 앞부분을 넘겨보면요, 1단원에서는 몇 문제 예상, 2단원에서는 몇 문제 출제 예상해가지고요, 문항수가 나와 있습니다. 문항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그 부분은 놔두고요, 조금 덜 출제되는데,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은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단원들 중에서 10문제 정도를 골라서, 그거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100점 맞아서 뭐 하게요. 100점 맞아서 자격증 2개 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방법 가르쳐 주면요, 아이고 불안해서, 그러면
그 나머지 단원에서 30문제 나머지 단원이 있는데 그 30문제에서 막상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 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10문제를 버렸으면 그 10문제 부분은 아예 깨끗이 잊어버리고요. 나머지 30문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떠러기 공부법 떠러기 공부법은요, 기억을 안 하자니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기억을 내가 못하겠다. 그게 더 오히려 기적이다니까요. 그거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면요, 10문제 무조건 버리십시오. 다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10문제는 답 하나로 쭈르륵 내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번으로 쭈르륵 내려 쓰든지 4번으로 쭈르륵 내려 괜히 1번, 2번, 뭐 5번, 2번 이렇게 갔다가 답만 계속 피해 다니면 안 되니까요. 10문제에서 한 정답을 쭈르륵 내려 쓰면 거기서 2문제는 맞추게 되죠. 왜요? 오지선다형이니까 막상 2번으로 내가 쭈르륵 썼다면 2번 답이 2개는 분명히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2개, 좀 잘 맞으면 3개까지 맞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10문제 부분은 빼십시오. 빼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공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6과목이니까 이렇게 6과목을 같이 들어가도 되고요. 일단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 2과목만 일단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2차를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강을 이거 독학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인강을 듣던 학원을 가든 둘 중에 하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인강을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강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딱 열면요. 교수님들이 첫 번째 강의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러면서 이 단원에서 몇 문제 예상, 이 단원에서 몇 문제 예상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이 쭉 떠 있는 걸 보면요. 주로 한 7강이나 8강 정도, 많아야 한 30강을 전후로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미 내가 버렸던 강의가 있죠. 버렸던 단원을 하고 있는 강의. 그 단원은 버리십시오. 그 강의는. 그렇게 되면 한 20 몇 강, 한 5강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는 버리면 안 되겠죠. 상대평가는 절대 버리지 말고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공부법 책 같은 거 사서 보면요, 꿈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해라, 이런 말들이 절반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핵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1강을 들어갑니다. 민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법 1강을 강의를 딱 켜면요. 교수님들마다 강의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수님은요, 교과서를 봐가면서 몇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칠판에서 설명 쫙 하시고, 2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분 계시거든요. 이제,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번째 줄에 있습니다 라고 그거를 설명하는 교수님이라면 그 교수님의 설명을 따라다니면서 자로 밑줄을 반듯하게 그어야 됩니다. 밑줄을 반드시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밑줄 근 거 이거요 10월달까지 갈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어버리면요, 이게 삐뚤삐뚤하면 이 기본서를 시험 때까지요 20번에서 30번은 읽어야 되는데요, 읽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때 밑줄 그을 때 빨간색, 녹색 이런 걸로 밑줄 긋지 마시고 연필로 그으십시오. 눈에 자극 안 오는 걸로. 그렇게 밑줄을 긋고요. 또는 그냥 설명만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교수님이라면 거기서 정지를 해놓고요. 일시 중지를 해놓고 이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이 설명했던 그 단원을 찾아가면서 밑줄을 찾아가면서 전부 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다 긋고 나서 또 이제 다음 강의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1강이 막상 50분 수업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수업이 한 50분이나 1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거든요. 그럼 50분 수업이다 그러면 그 50분 수업을 50분에 들으면 안 됩니다. 50분 수업이다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왜? 잠깐 멈춰놓고 또 찾아서 밑줄 긋고 또 듣고 또 멈춰놓고 찾아서 밑줄 긋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듣고 밑줄을 긋는 겁니다.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1강이 다 끝났어요. 1강 수업이 다 끝나면 이때 중요한 거 있는데요. 그냥 책을 덮고 일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1강 시간에 들었던 그거, 내가 밑줄을 그어놨던 그거요.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이 제 공부법은 외우기 공부법이 아닙니다. 예, 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외우면 뭐합니까? 3일 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외웁니다. 외워봤자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외우는데요. 그냥 읽는 겁니다. 우리 신문 읽듯이, 그냥 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물론 재미는 없죠. 아는 거, 이 용어부터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 민법에서 뭐 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아니 무슨 권도 그렇게 많은지 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학개론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저하고는 딴 세상 완전 외계인 언어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일단 우리는 이 교과서에 나온 말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는 겁니다. 요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1강 읽은 거. 1강에 내가 밑줄 그어놨던 거 읽는 거 이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다 읽었다 손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1강 때 나간 진도하고 맞추어서 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문제집. 자, 문제집을 푸는데요. 예를 들어 1강 때 10장이 진도가 나갔다. 그러면 그 10장만큼의 문제집을 가서 보는데 이때 문제집을 보는 이유는 그 문제집의 문제가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죠. 이 문제집은요, 기출문제를 수록해 놓은 문제집이어도 상관없고요. 예상 문제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공부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문제집을 보느냐? 이 단원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와 어떻게 되는지, 문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려고 지금 문제집을 보는 겁니다. 처음 듣는 말이니까 얘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문제집에 등장하는 거야? 이거 살피기 위해서 문제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10장에 대한 문제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요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 내가 요 장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대부분이 오지선다형인데 1, 2, 3, 4, 5번까지 있을 때 대부분의 지문이 책에 있는 것들이 거의 지문으로 뜹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 지문이 책에 없는 지문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지선다 중에서 이 지문은 책에 없었는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과서로 옮겨야 됩니다. 예. 그 문제집에 있는 그 지문은 교과서로 반드시 그 페이지하고 같은 페이지, 내용.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주택관리사 민법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가족권, 사원권, 지배권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거하고 연관된 문제 중에서
교과서에 없는 지문이 문제집에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을 문제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문제집으로 기본서로 옮겨 적는데, 이때 옮겨 적을 때도 글씨체를 반듯반듯하고 좀 정갈하게 쓰셔야 돼요. 왜? 이 교과서 20번도 넘게 봐야 되는데요. 막 칙칙칙칙 써놨다가는 보기가 싫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로 반드시 그 문제집에는 지문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지문이 없다. 그러면은 그 문제집에 있는 지문을 교과서의 제일 위에 여백에다가 문제집에서 왔다는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또 문제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단원인데 그것도 교과서로 와야죠. 예. 당연히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간 강의 하나 듣고 나면요, 한 2시간이 훌쩍 갑니다. 일간 강의들은 듣는데 1시간 넘게, 1시간 한 20분 걸렸고요. 또 문제 풀고, 또 문제집에는 지문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지문이 없으면 그 지문을 교과서 기본서에다가 옮기고 막 하다 보면 한 2시간은 그냥 후루룩 지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해놓은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위에 지금 여기 이렇게, 위에 지금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요거 전부 다 문제집에서 온 지문입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지문이죠. 문제집에서 온 거. 그래서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 요 옆에 여백 있는데 요런 데다가 적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또 뭐 하나 메모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셔도 되고, 예, 편하실 대로 하는데 저는 군더더기 붙는 것이 싫어서 그냥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빨간색이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연필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제 공부법, 떠오르기 공부법은요, 어떤 자격증이든 3개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 3개월까지가 정말로 고된 공부법이 바로 이 떠오르기 공부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를 공부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3개월까지는 열정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때 끝내야 되는 공부법이 바로 떠오르기 공부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1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강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2강을 또 민법을 또 듣는다, 또는 다른 과목을 듣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민법 2강으로 공부를 들어갈 때 2강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강 때 이미 내가 밑줄을 그어놨고요, 문제집에서 옮겨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고 2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읽어보고 2강. 예, 그냥 2강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읽고, 그거 읽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10분에서 20분도 안 걸립니다. 예,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10분을 읽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고, 이때 읽을 때 좀 중얼중얼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고 2강 들어갑니다. 그럼 2강도 똑같이 또 공부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밑줄 쫙쫙 긋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그 밑줄 그어놓은 거 한 번 더 2강 거 읽어보고, 또 2강에 문제집 가가지고 문제 풀면서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문제집에는 있는 지문들은 또 그 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 뭐 요 정도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다가 또 갖다 옮겨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강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날 3강 들어가야 되죠. 3강 강의 들어갈 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1강하고 2강 때 들었던 내용, 그리고 문제집에서 지금 기본서로 옮겨놓은 내용 있죠. 그거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3강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강부터 2강 때 내용을 다시 읽는 겁니다. 읽고 3강 똑같이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4강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요, 4강 들어갈 때 4강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1강, 2강,
3강 때 밑줄 그어 놓은 거하고 옮겨 놓은 거 다시 읽는 겁니다. 그러면요. 1강 같은 경우는 벌써요. 수업 한 번 들었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한 번 읽었죠. 그 다음에 문제집 풀면서 또 어차피 내용 보면서 문제집 푸는 거니까 문제 풀 때요. 이거 문제 맞추려고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어떻게 문제로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거 보려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교과서 보면서 풀어야 되죠. 당연하죠.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한 번 봤고요. 그 다음에 2강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읽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강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상 4강 들어갈 때 또 1강부터 또 3강 때까지 정리해 놓은 걸 또 읽는 겁니다. 또 그렇게 5강 정도까지 가면요. 벌써 1강하고 2강은요. 한 적어도 6번에서 7번은 읽는 효과가 나죠. 읽었죠. 그러면요. 1강 부분은요. 야, 이거 이제 내가 그만 읽어도 되겠다. 요거 다 알겠다. 라는 느낌이 마음에서 옵니다. 누가 말 안 해줘도 내 마음이 알아요. 그러면 1강은 놔두고 2강부터 읽는 거야, 이제. 그리고 한 6강으로 갔다. 그러면 또 2강이 그 느낌 옵니다. 야, 2강 이거 괜찮겠는데?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는데? 이 느낌 오거든요. 그럼 2강 놔두고 또 8강 갈 때는 또 3강부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읽어도요. 3일 지나면 아까 1강하고 2강 그거 놔두고 넘어오기를 3일 정도 지나면 1강이 생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잡아서 아까 요거 그만 읽어도 되겠다 하고 넘어온 그 강의를 다시 읽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미 공부해버렸던 그 1강, 2강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놔둬버리고 간다면 이게 교과서가 뒤로 넘어가면요. 앞에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먹지 않게 계속 타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진도가 뒤로 갈수록 자신감이 더 붙습니다. 왜? 앞에 부분이 정확히 공부가 되면서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예를 들어 3권으로 나눠놨는데 1권하고 2권 정도가 진도가 끝나고 3번째 권으로 진도가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1번 책을 온통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져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강의들이 2개월 커리큘럼으로 끝냈는데요.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로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3개월을 자꾸 끝내시는데 단 정말로 중요한 거 아까 1강 때 공부했던 거를 5강에 갈 때 예를 들어 나는 지금 5강 오늘 공부를 할 차례다. 그러면 1강부터 4강까지 정리해 놓은 거 읽어보고 5강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이 뭐 예를 들어 한 17강 정도 갔다. 그러면요 앞에 뭐 한 6, 7강까지는 나는 이거 그만 읽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온다니까는요. 그러면 그거는 주말에 한 번 더 읽어주셔야 돼요. 그대로 놔둬버리고 가면요. 진도 끝나면 또 이것도 다 남의 거 돼버리니까. 그거는 주말에 읽기로 하고요. 한 7강부터 또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복습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야 됩니다. 복습 시간이 한 80%를 차지하게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문제집에서 아까 있는 지문을 교과서로 옮겨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복습을 할 때마다 문제집과 교과서를 같이 복습하는 거가 됩니다. 같이 복습. 그래서 문제집은요, 한 번 풀면 끝입니다. 뭘 그걸 여러 번 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문제집에 있는 지문이 이미 내 교과서에 다 들어와 있고, 내 교과서에 안 들어와 있는 지문은 교과서의 기본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문제집을 가서 또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노트 정리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노트 정리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복습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진도가 다 끝났다. 한 3개월 걸려서 내가 진도를 다 끝냈다. 그럼 이제 복습해야 되거든요. 이 복습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됐든요. 무슨 자격증이 됐든요. 4개월이면 아주 넉넉합니다.
복습할 때 키포인트 있습니다. 지금 3권으로 나눠져 있죠. 책이. 또는 2권으로 나눠져 있든 아무튼 3권으로 나눠져 있다면 복습을 앞에서부터 복습을 하는데 한 군데에서만 복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습을 3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책에서 앞에서부터 복습을 해 나간다. 여기서부터 복습을 지금 해 나간다 하면 계속 복습을 이렇게 지금 벌써요. 막 한 단원에 7, 8번 적어도 10번은 읽어놨기 때문에 요거 계속 읽는 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벌써 진도가 한번 제가 가르쳐준 대로 진도가 끝났다면요. 각 단원이요. 10번 넘게 읽어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권에서 뭐 한 요 정도 한 50페이지 복습을 했다. 그러면 요거 표시해 놓고요. 두 번째 책에서도 한 50페이지 복습을 들어가고 세 번째 책에서도 50페이지 복습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복습을 앞에서부터 한 군데만 해오는 게 아니라 복습이 3군데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권이 복습이 끝나면 이 3권이 전체 복습이 끝나는 식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1단원부터 차근차근 복습하다 보면요. 저 끝단원 가면요. 1단원이 굉장히 멀어 보인단 말이죠. 책 한 권이 내 손에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내 손에 딱 잡고 내 머릿속에 딱 잡으려면 3군데에서 복습을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요. 한 달이면요. 충분합니다. 한 2주 지나면요. 전체 복습 한번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주 동안에 또 한 번 더 끝나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갈 때까지 이 책을 20번만 읽으면요. 예, 뭐 예지간한 시험은 다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시험이 한 2주 남았다. 2주 남았다. 할 때 노트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노트 정리는 그 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외워도 이렇게 읽어도 안 외워지는 게 있습니다. 한 20번 넘게 읽으면요. 애지간한 건 다 외워집니다. 그런데요. 읽어도 안 외워지는 거 그거 있거든요. 예. 그거를 노트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민법 페이지 쓰고 그거 노트 정리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노트를 한 권 준비를 하셔서 이 노트에다가 요거 내가 공부한 과목이 6과목이다 그러면 이걸 6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한 권에다가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벌써 한 20번 넘게 한 30번 정도 읽고 나면요. 안 외워진 게 별로 없습니다. 저것도 한 권도 아마 남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집하고 기본서가 동시에 같이 공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기본서하고 문제집을 한 30분 넘게 봤는데 떨어지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험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더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기적인 공부법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데요. 저희 큰애가 임용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앞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진도 빼면서 복습은 이제 진도 다 끝나고 와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또 복습도 할 때도 앞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복습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공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꼭 가르쳐주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냥 속는다 셈 치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야 정말 떠오르기 공부법 최고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예,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을 계획해도요 아마 다 수학으로 얻게 되실 겁니다. 예. 혹시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꼭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잠자는 시간 빼면 오히려 더 공부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저에게 집중력이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집중력 너무 안 좋죠. 막 이 공부하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막 헤매고 다녀요. 공부 생각은 저리 달아나 버리고. 그리고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거 내일부터 내 안 해야지. 아이고 이거 당장 때리쳐야지 막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그런데 한번 이겨내 보고요. 제가 가르쳐준 공부법은 3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3개월 버티면요. 절대 포기 못하는 공부법이 떠오르기 공부법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됩니다. 댓글 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또 다시 가르쳐 드리랍니다. 예. 기본서입니다.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예,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문제집도 막 여러 출판사별로 그거 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는 한번 시험 직전에 한 2주 남았을 때,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요. 한 번 정도 풀어보면 됩니다. 모의고사. 왜?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섞어놨을 때 내가 요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한번 푸는 거지. 그 모의고사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너무 목매달을 필요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공부하는데 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나 이거 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신다면 꼭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